자, 마지막 교시 진행할게요. 자, 15단원 파일 드린 것 중에요. 오늘은 이제 4번 예제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6, 7 하고 이제 플렉스 그리고 17번에서 이제 데모 페이지까지 해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CSS 계획했던 마지막이었는데 요거 지나서 자바스크립트를 지나고 그 다음에 리액트로 가는 게 우리 목표죠. 리액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SCSS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CSS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결합해서 이제 리액트 과목으로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보통은 CSS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걸 좀 텀을 두는 이유가 지금 막 배웠는데 적응할 시간 없이 바로 새로운 것 막 들어가면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좀 적응하실 시간을 자바스크립트 진행하는 동안 좀 갖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SCSS랑 리액트 이제 같이 놨어요. 이 SCSS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CSS 선택자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 헤더 안에 점 타이틀이라는 게 있다. 요건데 이게 SCSS라는 걸로 가면은 구조가 바뀌어요. 헤더 안에 점 타이틀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선택자 표기법이 바뀌어요. 물론 기존의 표기법은 그대로 계속 쓸 수 있고요. 바뀐다라기보다는 추가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저도 이 표기법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CSS가 공식적으로 이 표기법을 이제 지원하도록 기능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CSS가 추가가 되더라도 브라우저들이 표준안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책만 나오고 아직까지 그걸 따라가는 기업들이 없는 상황인 거니까 당장 쓰기는 좀 애매한 건데 지금 우리 수업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먹더라고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수업 콘텐츠를 또 추가해야죠. 그래서 CSS가 이제 변경사항이 생겨서 지금 18, 19단원이 지금 추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CSS를 우리가 다루는 날짜가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리액트에서 SCSS라고 배울 나중에 쓸 이틀을 리액트에서 쓸 이틀을 지금 CSS에서 미리 땡겨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 1차가 일단 1개월차는 오늘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개월차 시작하는데 19일 날은 수업 없습니다. 네. 그래서 18일 날 CSS 그 다음에 빠르면은 25일 날 CSS가 완전히 끝날 거고요. 조금 더 걸리면은 요날 끝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요날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진도를 커리큘럼을 되게 러프하게 잡아놔갖고 아마 잡혀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속도가 한 1, 2주만 잠깐 따라오시고 나면은 원래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걸 나중에 아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워낙 어려워서 제가 커리큘럼을 되게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월이 바뀔 때마다
계열이 바뀔 때마다 제가 기존의 그 오픈 채팅방은 이제 클로즈를 하고 오픈 채팅방을 새로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 QR을 새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다음 주에 뭐 결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나오셔갖고 저한테 QR 알려달라고 꼭 얘기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계열마다 이제 인원 변동이 생겨요. 이제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수강하시다가 나는 뭐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좀 쉬었다 듣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픈 채팅방은 매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CSS로 줄 수 있는 효과들인데요. 예전에 포토샵이나 플래시를 써야만 가능했던 효과들을 순수 CSS만으로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박스 섀도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요 파라미터를 빼면은 텍스트 섀도우랑 똑같아요. 뭐 5픽셀, 5픽셀, 얘는 번짐 효과죠? 또 5픽셀. 그래서 색깔, 깜장색, 뭐 이렇게 주면은 검은색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사용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앞에다가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패인 것처럼. 사실 이거는 그림으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안 와닿아요. 직접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요, 인셋은 이제 코드 보고 얘기할게요. 모서리 둥근 효과예요.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보더 라디우스라고 하는 특성을 줍니다. 여기에 값을 5픽셀이라고 주면은 내 모서리를 다 5픽셀만큼 둥글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5픽셀 잡고 이렇게 5픽셀 잡아서 여기에 있는 홀을 그려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픽셀 값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5나 10 정도 줘보시고 감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값을 4개를 부여하면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단일 값을 주면은 내 모서리 모두 똑같이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각각의 귀퉁이마다 따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일단 상하를 먼저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명시하시면 돼요. 탑, 레프트라 그러면 왼쪽 상단 꼭지점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결합한 예제입니다. 팩인데 박스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박스는 배경 색깔 하늘색, 높이 100픽셀, 넓이 80%, 안쪽 여백 10픽셀 부여해서 이렇게 박스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박스죠. 자, 클래스를 2개 이상 줄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점 코너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박스랑 코너 1을 부여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받고 얘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묶고 더블로 가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보더 라디우스 20픽셀. 저장을 하면요, 모든 모서리가 20픽셀만큼 둥그스름해집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보톰 레프트 왼쪽 하단, 탑 라이트 우측 상단을 따로 20픽셀씩 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만 만들어지죠. 마지막은 값을 4개를 줘요.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20, 여기가 20, 여기는 0, 그 다음 20, 여기는 0.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코너 1이요. 박스 섀도우 3픽셀 3픽셀 번짐 5. 그림자는 검은색인데 살짝 투명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일단 똑같이 값을 줘봤습니다. 이렇게 생기죠? 이것도 마이너스 값을 주면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인셋이라고 주면은 그림자가 박스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요.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던데 저는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림자 관련된 애들은 쉼표로 구별하면은 계층을 쌓죠. 다 줘봤는데 이렇게는 주지 마세요. 되게 촌스럽죠. 코너 1 얘를 다시요. 박스 섀도우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0 주고 번짐 정도만 이렇게 조절하면은 약간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번지는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박스 섀도우였고요. 속성 이름이 박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블록 레벨 요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미지에도 먹어요. 박스 섀도우는.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 아까 이거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거였죠. 얘를 이미지한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몇 가지 이미지 사이즈 관련된 속성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미지를 제가 좀 여러 개를 놨습니다. CSS 클래스는 미리 이렇게 다 줘놨어요. 자, 일단 기본 이미지 spring.jpg라고 해서 여기 사진을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이미지들을 쭉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은 이미지를 엄청 큰 걸 걸었죠. 엄청 큰 이미지를 다 이렇게 똑같이 걸어놨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요거 얘는 엄청 큰 이미지예요. 이게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선유도 공원에 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긴 거. 네. 예제에 포함되는 이미지들이 다 직접 찍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모든 그림의 크기를 250에 250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애들이었는데 정사각형으로 맞췄으니까 일단 좀 애들이 다 찌그러져요. 이렇게요. 자, 기본 이미지 그대로 두고요. 자, 그림자 효과. img 섀도우라는 클래스를 부여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거든요. 네, 특이하게 원래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예요. 근데 박스 섀도우가 먹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보다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img 서클이에요. 둥근 이미지라고 했는데
보더 라디우스 5픽셀. 그럼 이렇게 둥그런 선을 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퍼센트로 주면 자기 크기에서 10%씩 가져가는 거예요. 둥글게. 이거를 50%로 주면요. 자기 크기에서 절반. 여기를 있는 홀을 그려요. 이거를 네 귀퉁이를 다 똑같이 그리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동그래지는 거죠.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렇게 하죠. 자, 둥근 이미지 플러스 그림자 효과. 클래스 2개 같이 준 겁니다. 특별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엄청 큰 이미지였어요. 백그라운드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동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특히 ing 태그를 쓸 때 내가 보여줘야 될 크기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다르다면 이렇게 그림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고 싶어요.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사각형 영역에다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사각형으로. 그럼 얼굴이 이렇게 돼요. 넓적하게. 화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img 디폴트 얘예요. 넓이를 320에 160으로 줬고요. 테두리를 좀 빨갛게 줬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은 전부 사이즈를 좀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줬어요. 일단 얘도 위아래가 좀 찌그러진 상태예요. 오브젝트 필. 이미지한테만 쓸 수 있는 오브젝트 핏이에요. 근데 동영상에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핏 필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한테 그 필이란 클래스를 같이 줬고요. 클래스 하나씩 추가해 줄 겁니다. 자, 필은요, 그냥 기본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이미지에 필이라는 건 채운다잖아요. 이미지의 내 꼭지점을 요 img 태그 영역에 맞추는 거예요. 오브젝트 핏을 쓰는 순간 img 태그를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백그라운드처럼. 기본값이고요. 오브젝트 핏 커버. 자, 얘는 좌우를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비율에 맞게 축소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삐져나가게 돼요. 그럼 거기 삐져나가는 걸 잘라버리는 거죠. 오브젝트 핏 컨테인. 얘는 위아래를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좌우를 비율에 맞게 줄여요. 자, 근데 이게 지금 img가 전부 320에 1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볼게요. 높이를 320에 가로를 160으로 줘볼게요. 그럼 커버는 위아래를 먼저 맞추고 좌우를 비율에 맞추고요. 컨테인 같은 경우는 좌우를 맞추고 위아래를 남기죠. 그러니까 비율이 가로가 기냐 세로가 기냐에 따라서 커버랑 컨테인을 어떤 걸 써야 될지가 되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커버라고 줘보고 원하는 느낌이 나면 컨테인으로 바꾸세요. 이런 거 외우면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오브젝트 핏 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림을 원본 사이즈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mg 태그의 이 영역을 하나의 박스라고 치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미지는 그냥 백그라운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오브젝트 핏 스케일 다운. 그냥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줄여라.
자, 그래서 컨테인, 대체 콘텐츠의 가로 세로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요소 콘텐츠 박스 내부에 들어가도록 크기를 맞춤 조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림이 다 들어가게끔. 커버는 가로 세로비를 유지하면서 박스를 가득 채운다. 근데 이게 이미지 비율이 가로냐 세로각이냐에 따라서 좀 동작이 서로 뒤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 두 개는 굳이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로 세로비를 유지한다. 근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는 그때그때 테스트 해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필은 박스 크기에 맞춰서 콘텐츠 크기를 조절한다. 가로 세로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늘어난다. 노는 조절하지 않는다. 스케일 다운은 이거 두 개 중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라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요거 세 개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거 두 개 중에 그냥 그때그때 그냥 느낌대로 바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에 쓸 수 있는 효과들이고요. 오퍼시티.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놨어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놔라라고 했는데, 뭐 지금 이미지에 백그라운드 걸어봐야 의미가 없죠. 자, img 태그의 오퍼시티. 이거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투명도 0.5. 그럼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0.5로 투명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투명도를 1로 놔라. 호버가 마우스 올렸을 때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이제 원색깔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살짝 효과 줄 때 바로 휙휙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좀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 5번 예제에 나올 속성, 이미 제가 한 두어 번 땡겨서 썼었는데, 이럴 때 트랜지션이라는 걸 주면은 멀쩡한 img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오퍼시티 속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0.3초에 걸쳐서 바뀌어라 라고 하면은 비포예요. 저장하면은 느낌이 부드러워져요. 빔 프로젝트에서 느낌이 잘 살지는 잘 나오는구나. 네. 투명도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막 트랜스폼은 예제가 좀 길어서 다음 주에 하는 게 맞겠네요. 자, 트랜지션은 사실 요 정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예제부터는 예제가 좀 난이도가 좀 세요. 요런 효과. 요런 거 요즘 많이 보시죠. 네. 그리고 반응용 앱이라 그래서 해상도에 따라서 배치가 바뀌는 방법. 근데 요거만 하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좀 레이아웃을 잡아서 데스크탑, 모바일. 그걸 이제 반응용 앱이라고 해요. 요거까지 이제 원리 소개해 드리고 플렉스 본 다음에 요건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생긴 페이지. 네, 계층 선택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네, 요 예제를 지금 다시 재구성을 했어요. 요 화면 올라가는 거는 우리 어제 한 거죠. 네, 요 예제. 여기 구글 맵 띄운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용 앱 걸어서 지금 여기 메뉴가 이렇게 오른쪽 아이콘까지 있는데 폰에서는 이렇게 재배치되고,
이런 것도 폰에서는 이렇게 두 줄로 배치되고 사진들도 이렇게 재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어저께 제가 눈치 없게 너무 시간 꽉꽉 채워서 마무리해갖고 오늘은 예상한 것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3개 마무리하시고 수업 정리하겠습니다.